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서의 창조작용과 파멸작용, 절대자와 이성. 긴 글이 인용되어 있죠. 그래요. 대논리학에 나와 있는 해겔이 말이죠.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간단히 얘기하면 변증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죠. 흔히들 해겔의 변증법이 뭐냐 하면 정반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정반합은 뭔가요? 변증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형식이지, 해겔이 말하고자 하는 변증법은 정반합은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해겔의 변증법이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각 말해놨어요. 이 말이 다 이해가 가면 해겔의 변증법의 절반 이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겠죠. 근데 핵심을 알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핵심을 알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이런 인식을 자꾸 왜 살펴봤을까요? 인식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쓸 수 있겠구나, 태극신검을. 그래서 살펴보았겠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예전에 읽었던 글이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문득 기억이 나서 한번 살펴보았겠죠. 오성은 다만 규정하면서 바로 이 규정을 고정시키는 데 반해서 이성은 이러한 오성의 재규정을 무로 해소시키는 까닭에 모름지기 부정적이고 변증법적이며, 더 나아가서 이성은 긍정적 적극적이기도 한바.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을 산출하면서 특수를 그 속으로 보섭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우선 오성이 나오고 이성이 나오죠. 오성이 무언가를 하잖아요. 오성이 규정을 하고, 또 이성이 또 무언가를 하고.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오성이란 존재가 있나? 혹은 이성이란 존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뭔가요? 마음이 있고 우선 생각하는 존재가 있죠. 생각하는 존재. 눈기 코입을 가지고 이제는 다 얘기했죠. 이 생각하는 존재는 눈기 코입이 다 있다. 여기서 눈기 코입은 육체의 눈기 코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눈을 감아도 보이지 않느냐. 대표적인 예로 꿈을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생각하는 존재가 뭔가요? 생각하는 존재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냐? 오성, 이성이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하는 존재가 오성을 지녔다는 게 그게죠. 그 이성도 지닌 거예요. 오성이 발휘될 때가 있고 이성이 발휘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성은 뭔가요? 이해하면서 규정하려는 성격이죠. 이성은 뭔가요?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성격. 진리를 그래요. 입각해서 생각하려는 속성인 거예요. 그 이성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이해하려 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발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하는 존재가 좀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도 사실 있는 거예요. 음, 생각하는 존재는 어떤가요? 배고프면 음식을 탐하고 그래요. 피곤하면 자려 하고 또 성욕이 일면 섹스하려 하고 뭐 짐승하고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죠. 또 어떤 욕망을 갖고 있나요? 짐승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뭐 소득을 뭐 증가시키려 하고 돈을 막 벌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뭐 권력을 얻으려 하고 막 그러죠. 그래요. 그런 욕망도 있어요. 그런 점만 보면 어떨까요? 인간이 사악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만 그런 부분만 보면 인간이 사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욕망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또 욕망이 있나요? 진실을 알고자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절대자를 알고자 하고 그런 의지도 분명히 발견이 되죠. 그리고 절대자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는 의지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 있어요. 다 있는 것은 아니라더라도 누구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짐승과 같은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오성은 이해하는 것, 또 이성은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려는 것. 이런 것은 짐승적인 측면하고는 다른 측면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오성 이성은 뭔가요? 생각하는 존재의 속성이 발휘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 오성은 다만 규정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마음에 오성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야기 쉽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성이 발휘되는 영혼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성이 발휘되는 생각하는 존재는 그렇게 써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성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발휘되는 영혼은 혹은 이성이 발휘되는 생각하는 존재는 이렇게 써야 돼요. 써야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럼 해결은 왜 이런 식으로 썼느냐? 그건 뭐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이런 게 쓴 거죠. 볼게요. 오성은 다만 규정하면서 바로 이 규정을 고정시키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오성이 발휘되는 영혼은 그 이해하면서 규정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게 진리에 입각한 것이든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것이든 이성이 발휘되는 영혼은 이렇게 써야 이해하기 쉽죠. 정확하고 이러한 오성의 제 규정을 무로 해소시키는 까닭에 모름지기 부정적이고 변증법적이며 그 진리를 알고자 하니까 오성이 발휘된 규정을 의심하고 확인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변증법적이며 그래요. 보다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려 하고 규정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 자체가 변증법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성은 긍정적, 적적이도 한바. 이성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긍정적 적극적이기도 한 측면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을 산출하면서 그 특수를 그 속으로 포섭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주석이 있죠. 42번. 섭리를 찾은 영혼은 섭리를 찾을 동안은 어떻게 하나요? 의심하고 계속 확인하고 그러죠. 부정적이고 변증법적이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섭리를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 이성의 성격을 띤 영혼은 섭리를 실현하려 한다. 물론 이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우리는 자연현상에서 법칙을 찾아서 실현하려 하죠. 사회현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법칙을 찾아서 실현하려 할 수 있겠죠. 그래요. 법칙을 찾아서 수식화하고 그걸 실제로 적용해서 하죠. 그리고 성공한 사례도 많겠죠. 자연현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사회현상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이성이 긍정적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사례죠. 사회현상에서는 좀 그런 사례를 찾아보긴 쉽진 않은데 있어요. 예전에 하나 소개해줬죠. 그래요. 한 가지 예는 들어놨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이거죠. 나와있죠.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을 창안하고 수식화하여 세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예언한다. 대표적인 사례죠. 단순히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칙을 창안하죠. 그리고 수식화하죠. 그리고 그 수식에 입각해서 예언을 하죠. 그래요. 그리고 세계를 예언했는데 적중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성이 사회현상에서 발휘된 경우죠. 그래요.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꼭 이거를 쓰니가 언급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하나요? 물론 섭리에 어긋난 일을 시정하려 하거나 그렇죠. 섭리에 어긋난 존재를 섭리에 어긋난 일을 시정하려 한다. 이런 거는 뭐 자연 현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연에서 발견된 법칙도 바뀌잖아요. 뭐 완전히 바뀐 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섭리에 가깝게 법칙이 발전하죠. 섭리에 어긋난 존재를 교화하거나 말살하려는 행위 역시 섭리를 실현하는 일에 해당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섭리에 어긋난 존재를 교화하거나 말살하는 건 뭘까요?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행위 역시 그래 마찬가지로 이제 섭리를 이성이 발휘되는 경우죠. 사례가 있겠죠. 볼까요? 이러한 사례도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거나 절대자에게 제물로 바쳐야 할 대상이다. 그렇죠. 섭리에 어긋난 일을 하려는 사회에서 섭리에 어긋난 일을 하려는 자들이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죠. 여기서 제물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의 목숨이다. 고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것 역시 큰 죄이기 때문이다. 아무나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요. 아무나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를 몰아서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며 절대자가 인간에게 베푼 은혜인 하늘나라를 파괴하려는 자이다. 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세상이 있는데 절대자가 그것을 파괴하려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종 말씀에서 현 시대에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라고 하였는데 비율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전체적으로 제법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니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혹은 그러한 자들과 친분 있는 사람들은 지나친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뭐라 하나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수를 섭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된다 했는데 그건 당연한 말이겠죠. 보편적인 말인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언급한 거는 특수를 그 속으로 포섭하는 경우죠. 이해하기 쉽죠. 사례를 보니까. 그 다음 볼게요.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하늘나라가 이건 이제 이성이 발휘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먼저 발휘됐겠죠. 이루어지는 원리를 파악해서 살펴보니 섭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 자들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다. 종자일 가능성이 크다죠. 그래요. 또 다른 자가 섭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겠죠. 욕망에 휩싸인 자들. 그런 자들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아니다. 뭐 그 얘기겠죠. 더 범위가 넓겠죠. 섭리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 또 뭔가 말이 있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래, 이성이 발휘되면 섭리 파괴하려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되는데 또 특수가 포섭된 경우죠.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하여 오성이 도대체 이성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것으로 간주되듯이 변증법적 이성도 역시 긍정적 이성과는 별개의 어떤 것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이해하는 능력과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게 구별이 되죠. 진리에 입각해서 이해하려 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이성과 오성이 결합한 경우죠. 근데 진리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사랑하는 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무조건 이해하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진리 입각해서 이해하려 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구별이 돼요. 그 영혼의 상태가. 그래요. 분리될 수가 없죠. 생각하는 존재가 오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이성을 발휘하기도 하니까. 그래요. 변증법적 이성도 역시 긍정적 이성과는 별개의 어떤 것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다 별개 아니죠. 다 영혼이 그래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변증법적 이성은 결국 뭔가요? 진리나 진실을 이해하려는 이성인데 오성이 발휘도 하겠죠. 긍정적인 이성과는 별개의 어떤 것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의미에서 볼 때 이성이란 곧 정신이며 또한 또 정신이 나오죠. 또한 이 정신은 오성적인 이성이나 이성적인 오성이라는 그 어느 경우보다도 더 고차적인 것이다.
이성이란 정신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영혼이라 하죠. 영혼이라는 말 속에 간직되어 있죠. 영혼. 영혼에서의 영을 정신이라 하는 거죠. 영혼은 영이 발휘될 수 있죠. 영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성이 발휘되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요. 이 이야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있는 실체, 생각하는 존재, 영혼에 입각해서 설명하면 쉬운데 오성이니 이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려운 거예요. 영혼의 속성을 알고, 영혼의 속성은 뭔가요? 혼적인 속성이 있죠. 짐승 같은 속성. 또 영적인 속성이 있죠. 그게 입각해서 생각하면 이야기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 정신은 오성적인 이성이나 이성적인 오성이라는 그 어느 경우보다도 더 고차적인 것이다. 영혼에서 영은, 그래, 오성적인 이성이나 이성적인 오성, 그 어느 경우보다 더 고차적인 것이다. 왜 그런가요? 영이 모두 이러한 것을 발휘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이 다 발휘하는 어떤 영이 다 발휘하는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신은 영인 거죠. 그래서 쓰여진 정신은 오직 부정적인 것이려니와 이것은 공이 변증법적인 이성과 그리고 오성의 핵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죠. 그래요. 영이 이러한 것들을 발휘하는 거죠. 정신은 단순한 것을 부정하며, 그 영은 단순한 것을 부정하며, 이름으로써 또한 그것은 오성에 의한 규정적 구별을 정립하기도 하지만, 무슨 말인가요? 단순한 것을 부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섭리에 어긋난 이가 있으면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러면 섭리에 어긋난 행위가 뭔데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또 섭리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 따질 거 아니에요. 부정하죠. 그래요. 그런 속성이 있죠. 이름으로써 또한 그것은 오성에 의한 규정적 구별을 정립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뭔가요? 또 오성이 발휘되죠. 그래서 참된 섭리에 어긋난 일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이 규정하기도 하죠. 그 말이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신은 여기서 이 구별을 해소시키는 가운데 모름지기 변증법적인 것이 된다. 영은 또 또한 어떤 능력이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이 부정하면서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 부정 속에서 뭐 참된 뜻을 찾아서 그래요. 또 다른 어떤 규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리와 진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정신은 이러한 결과로서 빚어진 무 속에서 다만 안전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못지않게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이 됨으로써 마침내 그 최초의 단순한 것을 회복 부활시키게 되지만, 그러나 이때 그 단순한 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자로서 회복되기에 이른다. 섭리에 어긋난 일을 이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부정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은 다시 되돌아오죠. 진리와 진실을 알면서 그러면서 다시 역시 섭리에 어긋난 일을 한 이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회복 부활되는 경우죠. 그러나 이때 회복할 때는 어떤가요? 단순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섭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이 보편 속에는 이미 소요되어 있던 특수가 포섭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수는 이상과 같은 규정작용 및 그의 해소작용 속에서 함께 스스로의 규정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살펴보니 이제 특수한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섭리 어긋난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되는데 현 시대를 살펴보니까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그러하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 특수한 것들은 더 확신을 가지게 하면서 하는 역할을 하죠. 특수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미에 어긋난 일을 한 이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회복이 되면서 회복이 됐지만 똑같은 회복은 아니죠.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정신적 운동, 영의 활동인 거죠. 즉 이러한 운동의 단순성 속에서 자신의 규정성을 마련하며 또 이러한 규정성 속에서 그의 자기 자신과의 동등성을 마련함으로써 모름지기 개념의 내재적 발전을 뜻하는 것이야말로 인식의 절대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내용 자체의 내재적인 혼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혼은 뭔가요? 영이죠, 영. 영혼할 때 영이고 혼백할 때 혼인 거죠. 이 번역하는 이는 혼백에 입각해서 혼이라고 썼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은 내재적 발전을 꾀하죠. 진리와 진실을 그래요. 알려하고 인식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부정도 하고 긍정도 하고 그래요. 특수를 포섭하기도 하고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변증법의 핵심을 다룬 글이죠. 그래요. 그래요. 좀 더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금방 시간이 가죠. 사실 이 글 속에 간직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래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해겔의 변증법을 살펴보았습니다.